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흔히 골수 이식으로 알려진 조혈 모세포 이식은 혈액암, 백혈병과 같은 난치성 혈액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예전엔 전신 마취를 하고 골수에 큰 바늘을 꽂아 채취했지만 요즘은 헌혈하듯 탈혈관에 얇은 바늘을 꽂아 조혈 모세포만을 채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난치성 혈액 질환자들의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조혈 모세포 이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10명 중 1명꼴로 선천적 이상 증상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선천성 이상아 출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소아 재활 치료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빨리 치료할수록 치료 효과도 커지는 소아 재활 치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50대 주부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아프더니 호흡곤란까지 생겨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실시한 혈액 검사에서 백혈병 암세포가 25% 관찰됐고 여기에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이 확인됐습니다. 곧장 골수 조직 검사를 시행한 A씨의 병명은 급성 골수 백혈병이었는데요. 이후 A씨는 항암 치료로 백혈병 암세포가 5% 미만으로 정상이 됐지만 병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딸의 조혈 모세포를 이식받아 합병증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타인 혹은 자신의 조혈 모세포를 뽑아서 환자에게 투여하는 시술을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공여자에게 골수 검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조혈 모세포를 채집하였기 때문에 골수 이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헌혈을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조혈 모세포를 뽑기 때문에 조혈 모세포 이식이라고 합니다. 조혈 모세포는 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란 뜻인데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호산구, T림프구 등 혈액 내 모든 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혈 모세포는 1시간에 약 1000개의 적혈구와 100개의 백혈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진 조혈 모세포는 전체 혈액의 1% 정도로 아주 귀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조혈 모세포 이식은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뿐만 아니라 재생불량 빈혈과 같은 혈액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조혈 모세포는 척추나 골반처럼 뼈 안에 있는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골수에서 성장한 조혈 모세포는 말초 혈액으로도 흘러가 산모의 태반이나 탯줄에도 있게 되는데요. 조혈 모세포는 어디에서 꺼냈느냐에 따라 이름이 다르게 불립니다. 탯줄이나 태반 속 혈액에서 채취하면 제대혈, 골반에서 채취하면 골수, 말초 혈관에서 채취하면 말초 혈액 조혈 모세포라 부르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혈 모세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골수 조혈 모세포 이식, 말초 혈액 조혈 모세포 이식, 혹은 제대혈 조혈 모세포 이식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타인의 것을 받을 때에는 동종 조혈 모세포 이식이라고 하고 자신의 것을 뽑아 놓았다가 다시 받는 것을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의 전처치의 종류에 따라 고강도의 골수 황폐화 전처치요법 혹은 저강도의 전처치요법 조혈 모세포 이식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9년 8월 조혈 모세포 기증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했는데요. 설문조사에 응답한 66.6%가 조혈 모세포 기증을 알고 있으며 53.1%는 기증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조혈 모세포 기증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막연한 두려움이 40.9%로 가장 컸는데요. 이는 과거 조혈 모세포 기증이 대부분 골수를 통해서 이루어짐에 따라 쉽게 기증에 동참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이식에 대한 기증이라고 하면 전신 마취를 통해 수술로 자신의 장기를 꺼내서 주는 것이 연상됩니다. 하지만 조혈 모세포 이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분 헌혈이라는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증자에게 위해가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조혈모세포 이식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헌혈의 집을 방문하여 헌혈을 할 때 조혈모세포 이식에 동의할 것인지 묻는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증하신의 유전 정보가 조혈모세포 은행에 저장되게 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결정했다면 먼저 공여자가 이식에 적합한지를 알기 위해 신체 검사를 시행합니다. 신체 검사는 외래에서 시행하며 환자의 이식일로부터 4주 전에 시행하는데요. 공여자는 검사 당일 금식 상태에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등의 검사를 받습니다. 골수 조혈모세포 공여자인 경우 이식 전 골수 채취 시 필요한 자가 수혈을 위한 혈액을 채취하여 보관하기도 하는데요. 이식을 준비하는 동안 공여자는 균형 있는 식사와 적당한 운동, 감염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불필요한 투약을 삼가야 합니다. 환자분의 경우에는 조혈모세포 이식에 앞서 약 일주일 정도 먼저 입원을 합니다. 전처치라고 하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이것은 환자의 조혈세포와 면역 기능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공여자의 조혈모세포가 환자에게 잘 착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후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나면 환자의 몸에서 공여자로부터 들어온 조혈모세포가 착상하여 정상 혈액 수치로 회복되는데 약 2 내지 3주가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환자는 조혈모세포 이식실이라고 하는 무균 병동에 입원을 해 있게 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후 약 1, 2주가 지나면 전처치로 인해 발생한 구강이나 위장관의 점막에 생긴 염증은 많은 호전을 보이고 전신 상태도 양호해지게 됩니다. 조혈 기능이 회복되기까지는 세균성 감염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혈소판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혈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처치 항암 치료에 의한 부작용으로 오심, 구토, 식욕부진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전처치 치료에 의해 환자의 혈구세포와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에는 미생물에 의한 감염으로 발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공여자의 조혈모세포가 착상이 되고 난 후에는 공여자의 면역세포가 환자의 몸을 공격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이식편대 숙주병이라고 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후 집으로 돌아간 환자는 수개월 동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기에 가정생활에서 여러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많은 환자가 피로감이나 허약감, 식욕 감소를 느낄 수 있는데요. 환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환자 및 가족 모두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식을 하게 되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감염 예방입니다. 이식한 직후에는 환자의 면역 상태가 갓난아기의 면역 상태와 비슷하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취약하고 작은 감염으로도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고 퇴원하시는 분들께는 최소한 3에서 6개월까지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시행할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조혈모세포는 기증하면 다시 생기지 않나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조혈모세포는 우리 몸에서 재생 능력이 가장 좋은 세포일 뿐만 아니라 기증 전에 미리 조혈모세포를 증폭시키고 채집을 하기 때문에 조혈모세포가 우리 몸에서 결핍될 염려는 없겠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면 예방접종을 다시 해야 하나요? Yes,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면 면역 상태가 갓난아기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시행하는 예방접종과 유사하게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분들도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은 만 70세 미만까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비와 무균실 입원료, 식대 등의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는 급여 진료비를 제외하고 본인 부담금으로 5에서 10%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더불어 부모와 형제 등 혈연 관계에 있는 공여자와 이식자 간 조직 적합성 항원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더라도 적합한 공여자가 없는 경우에는 1차 동종 이식 수술의 건강보험을 적용해 요양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기술의 발전과 고령 환자들의 전신 상태가 과거보다 좋아짐에 따라 보험 기준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기증자가 없어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다른 이식과 다르게 기증자에게 위해가 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일반인들께서도 조혈모세포 이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